걱정입니다. 예. 나라 살림, 예, 세금, 예, 세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입을 하다 보면, 뭐 시나 도를 출입하다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우선 집안 살림살이도 너무 어려워졌는데 정부 살림살이 먼저 어려워졌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큰 집 어려우면 작은 집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웬만한 예산들 전부 다 줄여야 한다, 졸라야 한다, 음. 쪼그라들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정말 체감, 이게 나라 살림도 어렵구나, 세금도 많이 줄었구나, 사업도 많이 쪼그라들었구나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다이어트 예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예산 얼마나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사실 체감이 큰데 네. 정부 세수로 따지면요. 결손, 그러니까 돈이 좀 덜 거치는 규모가 얼마나 되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최소 59조입니다. 59조. 나라 살림이 최소 59조 정도는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 세수 펑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부자감세 때문에 그렇다. 뭐 지방 뭐 세수가 잘 걸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요.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돈 좀 덜 풀겠다라고까지 해서 최소 59조. 예상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그 세금 중에 이제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줄어든다고 해서 뭐 지금 저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한 30%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버리면은 지자체는 거의 뭐 직격탄 맞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줄고 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광주도 내년에 정부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는 살림살이 얼마나 줄여야 하지? 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좀 부족할까 산출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4,953억,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올해보다 힘들 거다, 줄여야 할 거다, 덜 거칠 거다 이런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장의 여파가 미치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가 R&D 사업, 뭐 과학기술 R&D 사업 줄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나치게 많이 줄었고요. 광주가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무지하게 큰 컴퓨터들이 많은 시설이 광주에 있습니다. 네. 2019년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SOC 사업, 대형 SOC 사업들 문재인 정부가 전국에 하고 싶은 SOC 사업들 전부 다 가지고 와라고 했을 때 광주시는 대규모 사업 하지 않고 이거 우리의 지금 인공지능이 먹고 살 일이다. 이 데이터 센터를 광주에 주세요. 라고 해서 네. 실제로 유치했던 사업입니다. 광주는 AI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기관이고요. 이게 네.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이렇게 결과값을 내놓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창업하다 보면 창업이나 뭐 이렇게 기술 개발해야 되나 보면 이런 큰 컴퓨터를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자료도 모으고 이걸 분석하고 결과값을 내놓는데 이 비용적으로 상당합니다. 공공에서 무료로 하는 시설은 저기가 처음인데 네. 저 예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1단계 사업, 그러니까 특히 광주에 머물러 있는 광주의 그 사업체를 둔 AI 기업 한 200곳 정도는 지금 무료로 저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확대해야 하잖아요. 네. 광주에 머무는 기업들을 광주로 이렇게 유치하는 기업들이 많으려면 최대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작은 기업들한테 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싶은데 그걸 2단계 집적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도화시키는 거죠. 사실 지금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줄어드는 거 생각하면 2단계 사업 지금 첫 삽도 못 들 정도의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가 먹고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공장이 있고 또 GGM, 글로벌 모터스라는 완성차 공장이 2개나 있잖아요. 내연기관차 다음으로 수소차, 전기차 많이 가야 하는데 그거의 테스트 베드를 광주에 만들려고 한다. 왜냐하면 GGM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캐스퍼를 양산하고 있지만 전기차 캐스퍼로 충분히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광주가 뭔가 이 자동차 완성차 그 도시인데 이걸 좀 친환경으로 전환해보자라는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 R&D 기술, 그러니까 연구 기반들이 막 들어와서 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시험도 해보고 저 실험도 해보고 여기에 테스트베드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예산 줄어들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그리고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돈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서민 생활에 가까운 분야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상무소각장 그 자리에 지금 광주 시립도서관 짓기로 해서 지금 그렇죠. 텁하게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기가 좀 지연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굵직하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어서 내년 7, 8월에 사실은 완공할 수 있는 절차였는데 이걸 2025년으로 미뤘습니다. 아. 우선 이렇게 당장에 급하진 않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더 미루는데 대표적인 게 상무소각장에 있는 시립도서관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남에도 시립도서관이 없더라고요. 네. 하남동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텁하기가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25년, 2026년으로 좀 늦추겠다라고 광주시 밝혔고요. 그 광주공원 주변으로 뭐 포차다 뭐 이렇게 좀 MZ들도 많이 모여드는데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었는데 거기 상설 공연장도 짓기로 해서 내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네. 이것도 미루기로 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 광주역이 많이 좀 그 침체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이런 네, 거 맞아요. 만들어서 청년 창업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원래 내년에 좀 완공하고 뭔가 그림을 좀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모두 다 202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광주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GGM이 네. 있는 그 산단, 빅그린 산단, 국가 산단인데 허벌판에 GGM만 지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청년들이 거기 좀 먹고 살 수 있게 사실은 광주 기아차나 뭐 기아차 아니고 오토랜드로 이름 바꿨던데 오토랜드에 근무하는 거하고는 임금 격차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GG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임금을 좀 덜 받더라도 그 동네에서 주거, 뭐 여가, 뭐 교육, 뭐 보육 이런 거 할 수 있는 작은 도시를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그 빅그린 국가산단인데 정부 예산 줄어들면서 그 빅그린 산단 안에 어린이집을 2곳을 운영을 했거든요. 당시에도 이거 지었을 때 2곳까지 필요하나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또 당시에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뭐 이렇게 이거는 광주형 사회적 임금의 하나다라고 해서 2개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광주시는 이게 2개가 운영하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정원 대비 한 20% 30%밖에 아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투자 대비 혹은 뭐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는데? 라고 해서 한 곳을 지원 중단을 결정했어요. 사실상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광주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사회적 임금 약속 파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광주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GGM의 일자리들 그리고 GGM이 생기면서 주변에 이렇게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어쨌든 좀 보내고 있었는데 그 예산까지 지원이 중단되는 결정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